네,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남자 13번째 시간. 저는 김원입니다. 지금 현재 되게 월드컵 시즌이에요. 뭐 사실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프리카 TV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아프리카 TV에서 원펠레라고 불리고 있어요. 제가 얘기만 하면 반대팀이 이기더라고요. 저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서 저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러시아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무조건 러시아가 진다. 날 믿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를 배팅하자. 러시아가 이길 거다. 정말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뭔가 방송에서 축구 얘기하면 욕을 먹어요. 네. 저희 방송에 이제 영국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영국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는 참 모르겠는데 본의 아니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뭐 다들 축구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겠죠. 평상시에 뭐 축구를 안 보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보실 텐데 혹시 저처럼 찍었다 하면 자꾸 반대로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공감하자고요. 네. 어쨌든 뭐 제 고민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제 고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맞아떨어져서 저도 좀 기분이 이상해요, 요즘에. 오늘 여러분하고도 총 4가지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할 건데요. 지난번 사연 좀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원희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입니다. 네, 참 대단한 사연이었어요. 일명 매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대단하게 매기셨습니다. 물론 저는 속지 않았지만 오늘도 집중해서 혹시 저에게 매기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대 남성분이 하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선을 정확하게 긋겠습니다.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원입니다. 30살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전 눈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얼마 전 직장에서 시력 때문에 컴퓨터 전산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퇴사 조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전산 화면에 있는 글씨가 워낙 작아서 보기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칫 사고라도 나면 회사 차원에서 정정이 될 수도 있으니 저를 쓰기 꺼려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직 하나 때문에 어떤 곳도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력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수술을 해보라는 어설픈 충고는 제게 무용지물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의 시력이며 이미 각막의 손상 정도가 상당히 심해 수술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하네요. 렌즈 삽입술이란 시술도 생각을 해봤지만 해봤자 현재 시력보다 나아질 게 없으니 수술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눈과 관련된 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제 눈은 이미 가선 안 될 곳까지 다리를 건너버린 거겠죠. 상황이 이쯤 되자 저는 차라리 장애 판정을 받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해보니 지금 상황으로는 도수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안경을 쓰면 세세한 구분이 어려울 뿐 대략적인 구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든 삶을 이어나갈 수는 있겠죠. 뭐 노가다를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올해 전 꽤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 왼쪽 눈은 회복이 불가능하여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실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0.금 디옵터를 넘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 메일을 지금 쓰면서도 헛웃음이 나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디곤 합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초점이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간단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절거려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만히 실명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때까지 준비를 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한 건지 여러 생각이 들면서 막막해지네요.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에 시각장애 판정 이전까지 이도저도 못하고 있고, 판정 후엔 뭘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 답답합니다. 솔직히 겁이 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쩌면 오른쪽 눈마저 실명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솔직히 많이 겁이 납니다. 사실 되게 아픈 사연이에요. 네, 저도 이게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사실 얘기가 아니라, 답답함에 되게 또 이 메일을 보내실 때 얼마만큼 힘들게 또 보내셨는지, 네, 어떻게 잘 안 보이셔서 오타가 있었으면 또 그 오타도 되게 힘들게 보시면서 수정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되게 소중한 메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 말이 제일 대목이 아팠어요. 회사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나는 이도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라서, 네, 이건 정말 뭐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도 정말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네, 뭔가 되게 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당사자이신 분은 얼마나 힘드실지 사실 가늠도 안 갑니다. 되게 많은 방법을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이미. 네, 저희 두 번째 사연부터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여학생인 분이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익명으로 사연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저 이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익명으로 사연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이름도 안 써주시고 익명이라고 하시면, 네, 어쨌든 익명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나이는 올해 18살 고2입니다. 아는 지인 소개로 20살 오빠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알게 된 거겠죠. 네. 초반에 이 오빠의 잦은 전화 때문에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 오빠에게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왔어요. 밥 먹는 중이라고 끊어달라고 부탁해도 끊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장난식으로 좋게 말하곤 끊곤 했는데, 그럴 때면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런 식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 이 오빠를 싫어하게 됐어요. 네. 되게 뭔가, 네, 사연 전개가 빠르네요. 네. 제가 좋아했다가, 네, 바로 싫어졌네요. 네. 그래도 마음 한켠엔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연락을 끊지 않고 이어나갔죠. 싫은데, 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오빠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왜 이렇게 스펙타클하죠? 네, 정말 18살, 네, 소녀에게서 나올 만한 감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빠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어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며 저를 차버렸습니다. 저는 그 오빠를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커져버려서 매달리고 고백하고를 반복했어요. 노력 끝에 오빠는 제 고백을 받아줬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이 사연 이거 잘 들어온 거 맞죠? 네, 이거 내용 정리가 앞뒤 없이 너무 빠른데? 네. 아마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귄 지 이틀 뒤부터 계속 제게 10,000원, 20,000원 정도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못 간다면서 말이죠.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처음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사귀고 처음으로 데이트하던 날이 왔습니다. 긴장도 되고 설레는 그날 제가 용기를 내서 팔짱을 끼려 했더니 글쎄 오빠가 팔짱을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팔을 빼면서 저를 앞으로 밀치기까지 하더라고요. 비슷한 모습들이 그 후에도 계속 보이니까 이건 아니다. 저 오빠는 내가 싫구나 싶어서 저는 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네. 전기가 되게 빠르네요. 네. 근데 이 오빠가 제게 헤어지자 하면 죽어. 울 뻔했잖아.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전 그 순간 바보 같게도 이 오빠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계속 사귀려고 했어요. 그 두 번째 데이트를 한 다음날 그 오빠는 갑작스레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이 오빠를 소개해준 언니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빠는 자기 친구가 헤어지니까 아, 그럼 나도 헤어져야지 하며 따라 헤어지자 했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저랑 사귀는 중에 아는 여자와 술을 마시기도 했답니다. 네. 이제껏 매달리며 이런 남자랑 사귀려 했던 제가 한심합니다. 짧지만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상한 남자들 참 많네요. 터놓을 때가 필요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네, 요즘 친구들의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스펙타클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인으로서 알게 된 거였다가, 네, 이제 그러다가 싫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지인으로서도 싫었는데 연락을 끊었다가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버렸고, 사귀자고 얘기했는데 차였고, 계속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고, 그랬더니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데이트할 때 스킨십 안 하고, 그래서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오빠가 먼저 붙잡으면서 왜 그래?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 울 뻔했잖아. 라고 하면서 절규를 하다가 갑자기 또 헤어져. 남자가 먼저 얘기하더니 내 친구가 헤어져서 나도 헤어지려고. 네. 제가 사실 여태까지 라디오 콘텐츠를 지금 13번째까지 진행을 하면서 가장 복잡한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이상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뭐 짧지만 많이 좋아요. 제가 진정성이 안 느껴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둘이 가볍게 만난 것 같아요. 이게 뭐 본인은 되게 깊게 좋아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어떤 건지 모르고서는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완전 너무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되게 가벼운 사이처럼 왔다 갔다 해서 네,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상한 남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냥 되게 어린 연애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린 연애를 한 것 같고 우리 사연 보내준 친구도 이 사연을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 컨텐츠나 이 사연을 다시 듣게 되면 혹은 다시 읽게 되면 네. 그리고 그때쯤 저에게 죄송한데 김원님 이 사연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저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한다라는 감정인 거예요. 네,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람이 좋아졌다 싫어졌다는 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남자랑 사귀려고 했다라는 거에도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는 거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보면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되게 웃겨요. 제 남자 입장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내용만 가지고 야, 내가 어떤 좀 아는 고등학생 이제 소개받았는데 내가 좀 좋아서 연락을 자주 했는데 내 연락을 피해. 자꾸 연락을 안 받으려고 그래. 나 싫어하나? 이제 아예 카톡도 씹어. 일자가 안 지워져.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갑자기 뜬금포 띵동 카톡 봤는데 오빠 나랑 사겨. 뭐지? 나는 여자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미안해. 오빠 근데 나랑 사겨. 오빠 근데 나랑 사겨. 오빠 근데 나랑 사겨. 그래 사귀자. 돈 좀 빌려줄래? 돈 좀 빌려줄래? 우리 첫 데이트 날이다. 팔짱은 끼지 마. 꺼져. 두 번째 데이트 날. 나 너랑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내 친구도 너랑 헤어져.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 봐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둘 다 그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뭔가 만났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벼운 사이처럼 온 것 같아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공부할 나이잖아요. 네, 공부할 나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뭔가 조금 더 좀 더 성숙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이제
아마 제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좀 이제 어느 정도 연세도 좀 있고 사랑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이. 이게 정말 이런 표현을 던지면 좀 그렇지만 깃털보다 가볍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고민이 깃털만큼 가볍다가 아니라 사연 내용이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네, 큰 저기로 신경 이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고, 네, 본인이 하셔야 될 역할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네, 조금 힘들었네요. 네, 조금 많이 힘들었네요. 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안 참는데, 이건 읽으면서도 제가 되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됐어요. 좀 오랫동안 생각했네요, 오늘은. 네. 자, 저희 이제 세 번째 사연을 같이 이제 여러분과 보게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22살 여대생입니다. 되게 좋으시겠네요. 꽃다운 나이. 어찌 보면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 심각한 고민이라서 사연을 좀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2년째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얼굴 반반하고, 제가 얘기했죠. 컨텐츠 하실 때 얼굴 얘기 나오면 사진도 같이 보내주세요. 네, 사진 주셔야 됩니다. 네. 얼굴 반반하고 키도 크고 하니 연애 초반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좋고 저랑 잘 맞아서 오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옷을 정말 너무 못 입어요. 그냥 못 입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할 정도로 못 입어요. 이건 심혈을 기울여서 못 입으려 애썼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듯 합니다. 그냥 입어도 이 정도로는 못 하거든요.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 입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사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대충 느낌이 오네요. 네. 사진 봤으면은 제가, 뒤에 컨텐츠를 찍는데 좀 지장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배려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자들이 싫어하는 패션 모험 있잖아요. 그게 제 남자친구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상상의 나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상입니다. 땡땡이 카라티에 체인 달린 카고 바지, 스냅백에 어디서 났는지 모를 롱 나시티에 스케쳐스 운동화. 이것도 나름 유행 따라 산 거지만 이 유행도 지난 지 이미 오래.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오빠가 패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크크크. 나름 자신만의 패션 철학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심오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패션이 되고 있어요. 소지섭씨의 기사 사진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뭔가 비슷해요. 지소 오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단점을 갖고 있었지만 연애 초반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니 친구, 남자친구, 길 가다 괜찮은 남자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남자친구가 진짜 옷을 못 입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같이 다니기 창피하고 친구의 남자친구랑도 비교하게 되고 이제는 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기도 좀 그래요. 제가 남자친구를 고향에 데리고 갔다가 남친이 번호 따서 만난 거라 제 주변인들하고 관련이 없기도 하고 1년 동안 지인들하고 마주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제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한번 본 적은 있었어요. 친구랑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남친 얼굴 잠깐 보자며 제가 있는 쪽으로 왔는데 친구가 야, 너가 너무 아깝다 이러더라고요. 옷 왜 저렇게 입어? 남자친구가 옷을 못 입는다게 깨닫게 된 일이 이 일 때문이기도 해요. 남자친구 옷에 계속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2년이 지난 지금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너무 잘해주고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싸울 일도 없다 보니까 옷 가지고 헤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지적한 적은 있었습니다. 오빤 다 좋은데 옷만 좀 다르게 입었으면 좋겠어.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보기엔 좀 별로야. 저는 조금이라도 상처받고 제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괜찮은데? 우리 엄마도 나 나오기 전에 괜찮다던데?
라는 말만 한 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노답이네요. 네. 다음 만날 때도 그 다음에도 그 다다다음에도 남친은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거 아마 고집 아닐 거예요. 네.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가 내가 사준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이거 입고 다니면 설렐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옷가게로 끌고 가서 제일 무난한 옷으로 골라 입혔습니다. 그런데 옷이 너무 불편하다면서 계속 징징대더니 나 그냥 내가 입고 온 그냥 옷 입으면 안 될까? 돌아다니기가 너무 불편해. 라고 말한 뒤 카페 화장실에 들러 다시 그 옷을 입고 나오더군요. 그날 입고 나왔던 패션이 번거지 모자에 난 쓴 대로 그대로 읽을게요. 아 근데 너무 직접적인 나오는데 그 가슴 두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는 시스루 패션의 겨자색 티셔츠, 체크 무늬의 끈 바지에 버켄스탁 샌들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패션인가요? 그지 패션이죠? 저는 그날 못 견디고 속이 안 좋다라는 핑계를 댄 후 만난 지 2시간 만에 집에 갔어요. 진짜 속이 안 좋으셨던 거 아닐까요? 네. 남자친구에겐 미안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네요. 요새는 일부러 계속 차로만 돌아다니려고 해요. 밥은 남친 집에서 먹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신경 쓰면서 만나니 스트레스 받고 남친한테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건 또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정말 투표받고 싶은데 이거는 정말 고민이에요. 이거는 고민의 수준이 정말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 사연하고는 깊이가 달라요. 이거는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해본 사연이고 너무 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8세 소녀는 이게 22세의 고민이라는 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정도가 들어와요. 원래 사랑하면. 일단은 내 느낌은 와요. 그러니까 옷을 못 입는 사람에 대한 거 그게 콩깍지가 씌이면 처음에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람이 원래 단점 보이면 단점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될 문제냐면 이런 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친구를 보러 가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 아니면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던 어느 달을 가던 거 간에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래 서로서로의 배려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양쪽 다 옷에 관심이 없고 양쪽 다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그게 저는 옷도 어느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어른들을 뵐 때 저런 패션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친구들을 만날 때, 뭐 친한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 입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저도 관계에 대해서는 뭐 결혼을 하건 결혼하지 않건 예의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친한 남자친구 여자친구여도 서로 쌍욕을 하지 않는다. 서로 때리지 않는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의라는 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봤을 때 관점으로만 무조건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요. 옷이 조금 마음에 좀 그래. 옷이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왜 이거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상대방의 얘기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잘 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정말 깨닫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손 밑에 이렇게 손 밑이 까매요. 늘. 그러니까 늘 처음에는 너무 예쁘고 좋고 해서 그냥 만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안 씻는다는 걸 매일 알았거나 손 밑에 이거 잘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꽂히잖아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꽂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예전에도 컨텐츠 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어디서 그런 글을 봤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좀 교육을 좀 그렇게 받긴 했는데 남자와 여자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 되게 강하긴 해요. 저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화장실에 그 소변 볼 때 저는 커버를 안 올려요. 저는 앉아서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튄다라는 문제. 네가 청소할 거야? 그게 저희 어머니의 지론이세요. 그리고 그거 올려놨다가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앉으려고 했는데 그 커버가 없으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좋게 살자라는 쪽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만나가고 앞으로 결혼하고 사귀는 과정 사이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표현도 이상한데 서로 안 맞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옷을 잘못 입는 게 잘못이다. 그건 아니지. 남자친구는 그냥 옷을 그렇게 입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옷을 그렇게 입는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선에서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서로 충족시키지 않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지. 이 부분은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라면 근데 이거는 조금 얘기를 조금 더 잘 해봐야 될 문제인데 안 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입장 바꿔 똑같아요. 남자도 여자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면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했을 때 뭐 서로 납득 안 되면 문제 생기는 거고 참는 거 아니면 헤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정말 패션 좀 그렇다라고 볼 수는 당연히 있죠. 누구든. 네, 누구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당연히 요 논점만 놓고 봤을 때예요. 요 논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네. 둘에 대한 타협 부분에 대해서 여자친구분이 분명히 조언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더 강해요. 네.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그렇게 큰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쪽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못 알아들으면 진짜 알아들을 때까지 뭐 직접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닦아놓고 얘기해서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좋은데 난 이게 좀 걱정이다 뭐 예를 들면 좀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앞으로 어른들 만나거나 내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조금 예의 바른 모습처럼 좀 단정한 모습처럼 좀 보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조금씩 한번 설득 아닌 설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정도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어느 정도 알아듣지 않을까? 라는 게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내주신 분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고민일 것 같기는 해요. 자기 입장에서 몇 번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고치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고 계속 사람이 단점이 크게 보이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사연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차로만 왔다 갔다 하고 밥도 집에서만 먹는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차라리 저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밖에 같이 다니는 것보다 그냥 집안에서 그냥 네, 편안하게 있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반팔 반바지만 입고 있어라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런 부분은 네, 서로 어느 정도는 좀 더 얘기를 해보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네. 더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아마 사연 주신 분께서 마음이 정말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정리할 수 없는 거고 좋은 마음 좀 더 감정이 더 강한 거니까 한번 더 얘기를 더 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3번째 라디오 마지막 사연입니다. 20대 남성분 사연이고요. 저는 1년째 편의점 알바 중인 22살 편돌입니다. 제가 1년을 근무하면서 진짜 다양한 진상 고객들을 많이 접해봅니다. 특히 새벽 근무라 위험한 순간들도 꽤 있었고 술이 떡이 돼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낮에는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고 투잡으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진상들에 대해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말 찍찍해대는 손님들이 있어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다지만 초면부터 반말 써가면서 이거 얼마야? 야, 저거 줘. 야, 음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게다가 원하는 게 없으면 알바 똑바로 안 하냐? 물건 다 빠졌는데 제때 채워넣어야지. 이딴 식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먹을 건 다 처먹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이 와야 채워넣지 왜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꾸 엄한 데서 푸는지. 저만한 자식이 있을 법한 아저씨들이 자식 생각 안 하고 막대하는 거 보면 되게 한심합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안 치우는 진상 손님들.
버젓이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굳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는 클래스. 테이블을 닦으라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제발 먹고 남은 껍질만이라도 그리고 덩어리 같은 거라도 휴지에 싸서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매장 점검하다 엉망으로 놓인 꼴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류애를 상실합니다. 세 번째는 술, 담배 사르는 미성년자들. 제발 좀 성인 되고 사세요. 성인 되면 강아지 망가지든 폐가 썩든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다 자라지도 않은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속이고 사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적발되면 책임은 모조리 판매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새는 또 고퀄로 직접 민증을 만들어서 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초면인 저로서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도 안 됩니다. 그러다 걸리면 왕창 깨지는 거고요. 어리다는 핑계로 남들에게 민폐 끼치면서 살지 마시고 좀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간혹 심부름센터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바생은 손님의 하인은 아닙니다. 아랫사람 부리듯이 자기 밖에 나가 있을 테니 뭐 좀 가져와라, 이거 치워라 하면 명령조로 시켜댑니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거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부탁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귀찮아서 심부름 시키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도 없습니다. 그럴 거면 직접 돈 지불하시고 심부름센터에 부탁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 라이터 서비스로 달라고 하는 빈대족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엔 담배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깜빡하고 라이터 안 가져왔다면서 라이터 하나만 달라고 땡깡 부리는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게다가 집 앞이라고 놓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거면 집 가서 가져오시면 되죠. 엄연히 파는 물건인데 그냥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서비스가 엉망이다라며 빡빡 우깁니다. 게다가 제일 컬처 쇼크였던 건 금연구역인 매장 안에서 불을 붙이고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것 말고도 다양합니다. 다들 이런 대우 받으면 기분 나빠 펄펄 뛸 텐데 왜 남에게는 쉽게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편의점 알바생들이 이런 일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네, 뭐 내용도 쭉 봤지만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직업엔 귀천이 없어서 뭐 어느 직업이든 다들 생각하면서 겪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랬었어요. 저 옛날에 경험 삼아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정말 이상한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카페도 운영해봤고 예전에 우리 진상 손님 저희 봤던 적 있잖아요. 얘기. 그러니까 어느 직업군이든 간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아프리카 TV BJ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람들도 뭐 아프리카 TV 하면 악플러 많으니까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악플러는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악플러는 그냥 사실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별로 생각도 없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겼던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되게 답답할 때는 그냥 혼자만의 세상에서 빠져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 같이 얘기를 해도 혼자만의 생각 있잖아요. 혼자만의 생각에서 중심골자가 아니라 중심골자를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서 한 번에 필터링을 거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제 결정을 내려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좀 방송을 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요.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 왜 이렇게 생각이 삐딱하게 살까? 이런 거. 근데 유독 저도 뭐 카페도 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유독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긴 했어요. 되게 이렇게 삐딱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참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을 봐도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의 입장을 좀 바꿔봐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반말로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하고 이상한 거 위주에서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런 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당연한 거죠. 어차피 뭐 서비스업이든 어떤 직종이든 양쪽은 똑같아야 돼요.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이 있어요. 사실 돈을 내는 사람이 갑이다, 받는 사람이 을이다, 이건 정말 나쁜 발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부려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건 부려먹을 수 있는 걸로 돈을 받는 곳이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는데 당신을 부려먹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그런 서비스는 따로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건 고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인 거지, 결제해 주시고 뭐 있는 거 관리하시고 청소 뭐 하실 거 하시고, 뭐 제가 알기로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 내용들 보면 뭐 반말을 해대는 사람들, 뭐 어리다고 해서 사실 반말하는 건 진짜 이상한 발상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봐도 되게 안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은 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른한테 가가지고 어른이라는 입장 하나에 누구한테 바로 시작부터 초면에 반말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두 번째도 쓰레기 치우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저거는 좀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부분에서 치우는 것까지 뭐 그게 비용이 추가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거리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제가 봐도 안 좋은 거라고도 보고, 미성년자들이 뭐 위조하고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좀 법이 조금은 바뀐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과거 PC방에서도 일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 막 신분증 빌려와서 아니면 위조해서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냐, 위조한 애를 처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과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거는 정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인도 아닌데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좀 제가 봐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라이터를 서비스로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생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카페에 봤지만 아무렇지 않게 뭔가 더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연히 파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가 봤던 게 빵 조각 좀 남는 거 주세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터를 그냥 달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음식점이 아니거든요. 음식점 같은 데는 가끔씩 라이터를 따로 이제 갖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라이터를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 음식점에서 담배를 주진 않아요. 라이터 공짜로 줬으니까 라이터 주신 김에 제가 담배 놓고 왔으니까 담배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그걸 납득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부분이긴 한데, 저도 뭔가 직업마다 다 있긴 하지만 사람들끼리 좀 보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갔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하시는 일,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밤에도 나가서 무언가를 먹을 수도 있죠.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 그 24시간, 뭐 롯데마트나 이런 데는 24시간 못 하잖아요, 이제 대형마트들은. 그래서 밤에 뭐가 필요하거나 이러면은 항상 편의점에 가긴 하는데, 저도 편의점에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아르바이트 하는 걸 많이 봐요. 뭐 되게 보면 예전에 특히 강사할 때 좀 마음이 많이 짠했어요. 이제 갓 대학생인 것 같은데 이제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좀 더 배려를 다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생각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도 언제든 편의점 음식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더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읽는 남자 13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런저런 사연들을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